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더운 여름이 슬슬 조금 고개를 저으면서 다행이네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확 좀 꺾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이번 주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만 나왔던 보병들의 이제 편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또 지상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제가 변화됐고 무기 체계가 변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동화가 됐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소개를 시켜드려도 될 것 같은 게, 또 지난번 그 신형 81mm 박격포 체계에 대해서 나왔죠. 예. 뭐 기사가 나오길래 그거 겸사겸사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이 나왔으니까 신형 81mm 박격포 뭐가 많이 변했느냐. 잘 맞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엄청 잘 맞아요. 일단 그 탄도를 계산하는 게 디지털 자동 탄도 계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계식인 수동이지만 이제 기계식으로 했던 그런 그 탄도 계산보다 훨씬 정확하면서도 그렇죠. 그 전에만 해도 탄도 계산기가 지급은 됐는데 정말 구식이라 수동. 네. 그러니까요. 완전 네. 휴대폰에 달리는 계산기보다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게 지급됐었어요. 옛날에 진짜. 그리고 또 굉장히 획기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기존에는 초탄 발사, 그러니까 이제 그 발사 명령이 떨어지고 초탄 발사 준비까지 해서 6분 걸렸어요. 그 정도 걸렸죠. 네, 그 정도면 빠른 거죠, 제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이면 됩니다. 3분 그러니까 카레도 아니고. 3분 안에. 네. 3분 카레. 예전 같으면은 진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겨냥대 꽂고 뭐 좌표 계산하고 막 손으로 돌리고 그랬는데, 이게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숫자로 좌표만 받으면 그거 입력하는 순간 방열이 맞춰지는 거의 그 수준이니까 K9의 축소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장전은 수동으로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그 근무하셨을 때, 현역으로 근무하셨을 때 이제 박격포반이나 화기중대에 계셨던 분들은 열심히 81mm나 60mm 들고 뛰셨잖아요. 그죠. 네. 뭐 포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들고 뛰셨는데 관장한 줄 알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그 부분 완전 해결된 게 로봇이 대신 들어주나요? 아닙니다. 차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문에 한 개 차량씩 들어가는데, 나토 3색 도장이 도색이 됐고요. 차종의 그 베이스는 그 K311A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식명이 어떻게 붙었냐면 KMS 114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군에서 그 현역 장성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리고 있고요. KMS면은 코리안 머타 시스템인가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는데 네.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제식명으로 쓰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시험 가동 내지 운영들이 완전히 끝났어요. 동부전선에 모 사단에서 했고요. 또 서부전선에서도 모 사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실전 배치가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병대대의 12문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 또 기동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진지를 마음대로 이제 변환할 수가 있고, 빠르게 변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병 대대의 박격 편제는 그대로 가는 거네요, 일단은. 편제 그런 가지만 또 하나 이제 좀 다른 것이, 대신 보병 중대에 있던 박격포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0mm가 없어진 거죠. 그거는 좀 아쉽네요. 왜 그런 부분을 없앴냐면, 우리가 이제 군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그 병력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60mm가 없어지고 대신 중대를 갖다 빠르게 지원합니다. 4문씩 빠르게 그 예하 보변 중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동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화력과 공격력은 훨씬 낮았다고 볼 수 있죠. 차량이 배치됐으면 아무래도 뭐 배치나 이동이 좀 간편하고 탄약 이동량도 좀 달라질 테니까. 네. 그렇긴 한데 60mm가 없어지는 건 그렇긴 해도 중대가 결국 직접 쓸 수 있는 그 중대 직할 곡사화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그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밀리매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글도 써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운영을 할 때
여러 면으로 해서 기존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죠. 이게 보병 대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보병 중대 상대방이 뭐 대대든 중대든 보병 중대가 기본이 돼서 그 보병들이 이제 그 전투를 하는데 이 보병 중대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mm가처럼 사거리가 짧고 아무래도 이제 화력이 조금 약한 거에서 훨씬 더 장거리에 정확하게 맞고 화력도 강한 그런 무기체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애당초 그 대대 81mm는 원래 있던 편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있던 편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사람이 그 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병 중대에 지원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물론 이 60mm를 한꺼번에 없앤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걸 운영하는 병력이 충분하다면 우리 사단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그 뭐 서방권이든 동구권이든 60mm나 60mm에 대응되는 그 61mm의 박격포, 경박격포를 운영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 저쪽 그 북쪽의 북한군도 운영을 않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81mm가 이제 남아 돌잖아요. 원래 신형 박격포가 네. 사실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KM187이라는 신형 박격포가 서부전선에 쫙 깔리고 이제 동부전선에 깔리려고 하는데도 또 신형으로 바뀐 그런 거예요. 셈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1mm급의 박격포는 사실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후방 배치로 가겠네요. 후방 배치도 가는데 원래 그 계획은 보병 중대로 내려가려고 했고 원래 그런 얘기가 그런 있었죠.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 운영을 해보면서 병력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보병 중대의 60mm 대신 80mm를 내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물음표를 던지고 병력이 모자라죠 확실히 운영. 또 병력이 모자라고 왜냐면은 81mm를 운영하려면 진짜 한문 음지 거의 1개 분대가 딸려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보병 이제 소총소대 인원도 줄이고 있는 판국에 화기 쪽이 너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은 또 전선이 뭐 압박이 하다못해 미군만 해도 60mm는 중대는 아직 60mm고 81mm는 대대급이에요 결국은. 맞아요. 120mm하고 같이. 맞아요. 역시 포방부야. 그 또 하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2인치 박격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서부전선에 주로 있던 4.2인치하고 동부전선에 있던 4.2. 동부전선의 4.2인치는 전부 빠지고요. 그 서부전선 쪽에 보병 대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K532로 그 운영됐던 4.2인치 박격포가 보병 대대로 내려가요. 뭐 약간 미군 같네요. 미군이 대대에서 120mm 박격포 81mm 같이 운영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따라 근데- 흉내 같네요. 근데 약간은. 중요한 건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부전선의 사단들은 신형 81mm가 주로 깔리고 동부전선 진짜 필요 없어요. 4.2인치. 네, 그러니까 서부전선 쪽에 4.2인치 내지는 신형 81mm가 이제 들어오는데 4.2인치가 저는- 워낙 많아서 저는 근데 솔직히 4.2인치는 그냥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는 참. 남년 박격포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묶어서 다른 장치를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소설로 역시. 한번 드시고요. 농담입니다. 아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4.2인치는 실제로 미군에 같은 규격 107mm 다련장이 있었거든요. 그죠? 네. 뭐 근데 그렇다고 그걸 또 그렇게 쓰자니까 좀 그것도 애매하고. 문제는 105mm와 같은 상황입니다. 105mm 포탄의 그 재고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4.2인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치로 묶어서 음. 이렇게 쏘면은 네. 네, 적 진지를 날려버릴 그러니까 때 신형 81mm 박격포가 아무리 이제 화력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거의 대동소이한 화력과 사거리를 갖고 있는 4.2인치의 포탄 때문에 서부전선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일단 어느 시점이 지난다면 또 교체가 되겠죠. 4.2인치면 일단 81mm보다 파괴력은 높으니까. 높죠. 뭐 헬기에 띄워서 뭐 날린 방법 없나요? 사실 그 미군의 건쉽에서도 이제 105mm 앞으로 105mm를 빼고 120mm 그 박격포를 넣는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네. 있었죠. 근데 그건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보병대대 화기중대에 81mm 신형 박격포가 체계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차량으로 또 편제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포탄도 훨씬 많이 그렇죠. 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대훈련이나 연대훈련 오. 뭐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기동력에서 만약에 차량을 움직인다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군장 대신 매는 게 아니 근데 사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되게 늦긴 한 게 81mm 정도는 원래 대부분의 나라에선 차량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늦게 된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진짜.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이라 되는 게 어디예요? 늦게 나와서 되는 게 다행이죠. 다른 국가에 넓게 잡으면 10배까지 되는 그런 병력을 갖고 있고 사단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어떻게 한꺼번에 깔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 부분은 정말 누구나 다 동감을 하는데 이제는 됐기 때문에 뭐 과거는 돌아다볼 필요 없고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연애할 때 얘기 같네요. 아 그런가요? 첫사랑은 떠올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못해서 그랬나?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동부전선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차량화가 필요 없다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 잡아다가 저기 4.2인치 메고 걷게 하고 싶어요. 네가 메고 가봐라.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더라도 산 중턱까지 그걸 타고 올라가서 싣고 사람이 도수운반 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도수운반 하느냐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제발 가보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지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제가 훈련할 때 가장 불쌍했던 전투 인력이 포 메고 가는 사람, 네. 그다음에 전선 깔고 가는 사람. 네. 이 두 사람, 이 두 팀이었거든요. 인정. 네. 지금 그 박격포 얘기를 들으니까 60mm가 중대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중대에도 그거를 대체할 어떤 직사 화력 수단 같은 걸 좀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직사화기는 또 어떻게 됐나?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형궁으로 대체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일단 전방 부대에서는 뭐냐면 이곳이 근데 또 서부전선에서도 두 개의 사단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거의 평지가 있는 두 개의 사단하고 그다음에 좀 평지보다는 일반 사단, 평지도 좀 있고 산지도 좀 있는 사단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산밖에 안 보이는 우리 동부전선의 사단들하고 그렇죠. 배치나 규모가 좀 달라요. 현궁이 지금 대체한 게 어떤 화기인가요? 현궁 대체는 일단 106mm 무반동 총하고요. 무반동 포죠. 그렇죠. 그리고 90mm 무반동 포도 다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메티스 M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메티스 M 빨리 대체해야 돼요. 거의 다 빠졌다고 합니다. 훈련 때는 다 있었거든요. 네. 메티스 M은 정말 잘 맞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맞아. 사실은 그 정부전선 사단들에서 주로 메티스 M이 있었잖아요. 그 사단 예하에 토우는 어떻게 되나요? 토우도 다 빠졌어요. 토우도 역시. 빠지고 토우 중대가 다 거의 다 해체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90mm부터 토우까지 그냥 거의 싹 통으로 현궁이 갈아치운 거네요. 근데 다만 1대1로 배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이 현궁에 대한 어떤 성능이랄지 또 가격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평지와 그렇죠. 산지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산지에서는 적의 기갑 부대의 규모가 워낙 적고 그렇죠. 뚫고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조금 적은 양이 배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부전선처럼 산지가 많은 그런 사단은 4개 사문이라고 4개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단들 있죠. 뭐 예를 들면 1사단 옆에 있던 25사단이랄지 그리고 3사단, 6사단 이런 사단들은 6문 정도. 그리고 1사단과 9사단처럼 평지가 주로 많은 상대적으로 네. 그런 그리고 또 적의 기갑 전력이 올 수 있는 통로 들어올 수 있는 물론 3사단, 6사단 쪽도 그렇겠지만은 거기는 8문씩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사단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평지가 좀 있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JSA도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갑이 그냥 몰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의 기갑 부대 주력이 밀고 들어오는 그 루트가 몇 군데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로도 있기 때문에 1사단이 가장 사실 공략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으로서. 1사단의 전차제대도 가장 먼저 K1으로 바뀐 것도 1사단이 그런 이유죠. 사실은 뭐 다들 잘 생각 못하는데 임진각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죠? 저도 이제 휴가 나올 때 다들 모여가지고 한 4명이서 택시 타고 서울 오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1시간이면 오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교통 때문에 직선도로가 많이 놓여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루트를 북한군이 훈련한 대로 뭐 주유소를 털지는 않겠지만 그 도로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에서 대규모 전차 부대가 기동해서 남하하거나 북진할 수 있는 루트도 또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건 뭐 삼국시대부터 공통이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관총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경기관총은 K3가 이제 아직까지는 주력이잖아요. K3의 원래 편제를 보면 소대 단위로 봤을 때 한 개 분대에 한 정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대본부에 2정 해가지고 한 개 소대가 5정을 보유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편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한 개 소대에 K15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6정이 들어갑니다. 소대본부에 있던 2정이 폐지가 되고요. 각 분대에 2정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6정이 들어가고 그렇게 본다면은 대대로 봤을 때는 한 개 대대에 54정이 들어간다 합니다. 야. 그냥 계속 지금 기관총으로 갈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K15는 계약이 돼가지고요. 됐죠. 예. 1차 아주 소량이지만 1차 계약이 돼서 납품이 돼가지고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되는 중이에요. 7.62mm 기관총을 소대급까지 내려가 보낸다는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보병대대에 예하 있는 사실 보병 중대들이 실제 전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핵심이죠. 전투를 네.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투를 벌이는 어떤 핵심 세력이고 상급 부대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런 보병 중대 예로부터 우리의 전략 전술은 보병 중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보병 중대의 화력과 기동력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각 전방사단에 지금 전력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뭐 계속 뭐 잘 안 된다, 뭐 어쩐다 하지만 어쨌든 뭐 변화의 흐름은 계속 있는 거고, 전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수통은 바꿔주는 건가요? 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있는데 항상 궁금했어요. 이놈의 수통 6.25 때 썼던 거 칫솔 갖고 막 쑤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6.25 때 저는 저기 그 수통 검사하다가 나온 게 1943년인가 US 마크 찍혀 있는 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유물 아니에요, 유물? 그러니까 노르망디 유물이네요. 상륙 작전 때 썼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럼 워리어 플랫폼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의 그 입찰 방식이 있는데 또 그 입찰 방식 때문에 단점도 좀 있는데 이런 거는 그것이 불거질 때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볼 진짜 또 주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A형 텐트나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B형 텐트로 아유, A형 텐트 그 정말 물 다 새고 무겁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진짜 그거 설치하는데 설치하는데 노동력이- 하나하나 옛날 군용도 안 맞아가지고 막 자, 이런 것들 모두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럼요. 또 네. 개선이 됩니다. 이번 시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점점 발전하는 대한민국 지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의 함께 경례 밀떡!